정말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놀라서 여성에게 물어봅니다. 여성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곳은 자신의 고국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여성의 나라는 어디이고 왜 한국이랑 비슷한 걸까요? 이 내용은 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룰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듯이 한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는 저의 나라 몽골입니다. 몽골에서 대학 졸업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다시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수학과를 졸업해서 학원에서 강사를 했는데 몽골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몽골은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정도 되어서 이 돈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몽골에서는 그런 기회가 잘 없었어요. 한국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고 삼성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편의점에 들러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고 주말에는 한국의 떡볶이와 닭강정을 사서 친구들과 맥주를 한잔하는 생활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저의 조국인 몽골입니다. 몽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칭기즈칸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인물인 칭기즈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하지만 지금 몽골은 옛날의 영광만 남은 나라입니다. 가장 문제는 몽골이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몽골은 바다와 닿은 부분이 없고 하필이면 위로는 러시아와 아래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수출하려고 해도 두 나라의 영토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몽골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국가들이 몽골에 투자하는 걸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단순히 한류를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많은 면이 한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인 CU와 GS25가 1분 거리마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만 보면 다들 한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라서 제가 방학 때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정말 여기가 몽골이냐면서 놀라했습니다. 여기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과 도시락, 한국 컵라면 등 한국의 제품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떡볶이와 어묵, 닭강정 등 한국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는 한글도 그대로 써져 있어서 몽골 사람들이 한글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편의점 음식을 좋아해서 점심때 이곳의 제품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줄까지 서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CU 편의점이 330호점을 몽골에 개점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편의점이 생겼는지는 몰라서 이 소식에 놀랐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개점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좋은 곳에 놀러 가겠다고 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 놀러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네모난 아파트들도 이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가로지르는 톨강이 있는데 이 부근이 바로 몽골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한국식 아파트를 짓는 게 유행인데 이 모습이 마치 한강변에 보이는 멋진 아파트들을 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한국식 신도시도 인근 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 몽골이 얼마나 한국을 동경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몽골은 한국을 동경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몽골 날씨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몽골은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 5개월 정도예요. 몽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5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추웠습니다.
그냥 한국의 추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가 되면 건설 현장도 거의 중단되고 5개에서 하는 활동은 거의 중지되는 정도였어요. 더울 때는 사우디 같은 나라처럼 엄청나게 더웠는데 사우디는 그래도 습도가 안 높아서 그늘에 가면 견딜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몽골은 어떤 지역은 정말 후덥지근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웠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문제가 아니었고 저도 한국의 겨울도 너무 추웠는데 몽골의 겨울은 영하 40도, 50도 정도로 내려갈 정도였어요. 겨울이 되면 온몸이 아플 정도로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이렇다 보니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는 나머지 기간에는 돈을 벌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에서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든 시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력도 많고 돈도 적게 주고 게다가 중국 사람들을 몽골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우리가 중국 영토를 통해서 물건의 수입과 수출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몽골에서 나는 자원들을 빼앗아가는 나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많이 갔는데 한국의 농어촌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삿짐 센터에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몽골 사람들이 왜소해 보이는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힘을 잘 쓰는 사람이 많아서 냉장고같이 무거운 걸 번쩍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목민의 후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해외에서 일하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정도 있고 따뜻한 사람들도 많아서 몽골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발전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몽골이 한국과 비슷해져 가는 이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보니 너무 편리하고 살기 좋고 몽골에는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좋은 것들을 몽골로 들여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점 중 하나라면 몽골도 학구열이 대단해서 아이들을 엄청나게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있던 학원도 학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알고 싶었던 저는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생각이 많아져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다가 학원을 그만두고 몽골 항공의 승무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로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승무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드디어 국제선에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은 중국의 베이징이었어요. 처음 해외 비행이라서 무척 긴장되었는데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별일 없었습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항공기 안에 중국 여성 승객 4명이 갑자기 패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승무원들은 경악하면서 싸움을 말려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항공기는 중국 공항으로 다시 회항하였어요. 그리고 경찰까지 출동해서 비행기 안에서 패싸움하던 여성들을 연행까지 해갔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 앞좌석을 너무 뒤로 많이 젖혔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바뀌었다는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중국인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저는 그동안 중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씻는 건지 이상한 냄새도 나고 승무원들을 하인대하듯이 하는 매너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날의 일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비행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한국도 처음이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이번 비행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드디어 승객들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수의 외국인 승객들이 비행기의 탑승 게이트로 몰려왔습니다. 승객들은 겉모습부터 너무 깔끔했고
다들 키도 크고 중국 사람들과 달리 외모가 멋져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탑승 수속을 위한 줄이 꽤 길었음에도 여유롭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인상 깊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체크인을 위한 표와 여권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체크인해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중국에서의 비행과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여유롭게 있다가 저를 보면서 웃어주기까지 하는데 미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도 경험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평소보다 빠르게 승객들이 모두 기내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 승객은 상단 짐칸이 모자라서 짐을 못 올리는 승객이 있는 걸 보자 자신의 위쪽 선반이 여유 있다고 알려줘서 빠르게 짐도 모두 넣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은 보통 승무원의 역할이었는데 서로서로 도와서 짐을 챙겨주는 걸 보자 한국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 전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서 제가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이 시작된 후에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일어서면 안 된다고 말리고 다니느라 힘들었던 게 꿈 같으네요. 저는 기내식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놀라워서 선배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승객들과 참 다르다고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은 한국행 비행이 정말 편하다며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질서도 잘 지키고 항공기에서도 예절이 바르기로 유명하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기내식을 준비해서 승객에게 드리려고 가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 승객은 벌써 좌석 테이블을 펼쳐서 식사 준비를 모두 끝내고 있었어요. 제가 식사 종류를 물어보자 바로 자신이 원하는 식사 종류를 말해주었고 옆자리 일행의 메뉴까지 같이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받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고맙다고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너무 멋진 한국 승객 덕분에 평소와는 다르게 편한 비행을 한 저는 인천공항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인천공항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크고 반짝일 정도로 깨끗한 공항은 첨단 장비들이 있었어요. 한국 공항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렀는데 저는 이곳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고 조명도 밝은데 비데까지 갖춰져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니 충격적이었어요. 입국장을 나가서도 한국은 공항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어서 이곳은 미래 세계에 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공항이라서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비행까지 한국에서 이틀의 휴식을 할 수 있었어요. 긴 기간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주로 숙소에서 가까운 인천공항에서 휴식 시간을 보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공항 규모부터 엄청나게 컸는데 이렇게 크고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한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공항 안에는 곳곳에 한국 전통 한옥의 모습을 한 건물과 음식점들이 있어서 한국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공항에만 있는데도 한국을 관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커다란 스크린에는 평면이 아니라 3D를 이용한 입체적인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어요.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의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 구경만으로 과거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눈과 귀가 즐거웠고 다른 공항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카드 하나로 어디서나 계산이 되는 게 아주 좋았는데 한국은 편의점에서 물 하나를 사도 카드로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잠시 머무르게 되긴 했지만 한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모습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다른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다르게 친절하고 매너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소는 24시간 하는 편의점이었는데
이 당시 몽골에는 편의점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국 과자나 간식도 먹어보고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수도 사서 마셨는데 정말 편리하고 의약품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팔고 있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먹어봤는데 저는 비빔밥이라던가 냉면 같은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에게 한국에 관해서 물어보았는데 다들 한국에서 살 수 있으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활도 몽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고 대중교통도 편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몽골에서 보통 사람이 4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는 걸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돈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몽골 사람에 대한 비자가 잘 나와서 한국에서 사는 몽골 사람도 많지만 제가 한국에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다녔는데 처음에는 한국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배울수록 한국어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졌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국의 언어는 정말 새로운 소리였는데 언어를 들을수록 어감이나 억양이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잘 공부해서 한국어를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드라마도 찾아서 봤어요.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속 한국은 정말 멋졌어요. 남자 여자 배우들도 멋지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었고 드라마 속의 한국의 풍경이나 문화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푹 빠져서 드라마를 여러 번 보고 언어도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비행을 오게 되면 꼭 한국말을 사용해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제가 서툴게 한국말을 하는데도 친절하게 대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한국말 너무 잘한다면서 놀라워해주는 게 좋았어요.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며 응원을 해주셔서 놀랐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비자가 안 나올까봐 너무나 걱정을 하였는데 한 번에 비자가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치기공과라는 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과에서는 치과에서 보내오는 구강 내에 장착될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을 배우는 과였는데 금리나 틀니와 임플란트, 교정장치 등 다양한 보철물을 만드는 일을 공부하는 과였어요. 저는 졸업하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과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다들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있어서 쉽게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외모만 보면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걸어보면 한국말이 조금 서툴렀는데 외국인인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행 때마다 여행하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것과 생활을 해야 하는 건 참 달랐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한국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한국 학생들은 너무 환하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학생들은 조금 부끄러움이 강해서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거였어요. 친해지자 이것저것 제가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친해지자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외국인 유학생이 온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자유로우면서도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학교와 기숙사만 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한국에서 밤에도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늦게까지 하는 곳도 많아서 밤에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기숙사 근처의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서 그 간식을 들고 주변을 한 바퀴 걷고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장소는 이상하게 마음이 즐거워지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 중 하나라면 무엇인가 주문하면 다음날 기숙사로 배달이 오는 택배였어요. 처음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아직 한국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이걸 어디로 사러 가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친구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된다고 사이트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말에 저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배달이 된 거예요. 굳이 물건을 사러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다음날이면 집 앞으로 배달되는 한국은 정말 편리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온라인 주문도 좋아하지만 저는 시장을 다니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그 나라를 알려면 시장을 둘러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장에 가서 한국 사람은 무엇을 먹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시장에 가서 많은 것을 구경하면서 반찬이나 핫도그 같은 간식을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야채와 과일이 가격이 싸고 많이 팔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몽골은 기온도 그렇고 땅도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고기는 많았는데 야채나 과일은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시장에는 제가 처음 보는 야채와 과일도 많았고 이 식재료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먹는지 알아보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인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느냐며 서비스를 주시기도 하고 예쁘다고 말도 자주 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았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는데 정말 몽골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희망이 많이 보여요. 물론 부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직은 학교에서 배우는 치과 기공사 되는 일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도 통과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 입맛도 한국인 같아져서 김치 없이는 밥도 못 먹겠고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와 김치를 함께 먹을 정도입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먹는 것만 보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튀김은 제 한국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어서 몽골로 돌아가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는 달리 한국에서 3년을 살고 있는데 방학 때 몽골에 돌아갈 때마다 저는 울란바토르의 변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한국인지 몽골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 음식도 많이 보이고 한국 마트에서 한국 라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롯데리아나 한국 편의점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몽골이 한국에 좋은 것을 많이 배워서 발전해서 더 이상 중국의 억압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는 많은 분도 몽골을 응원해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몽골을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몽골에서 한국의 인기가 높은 걸 느낍니다. 정말 한국인지 몽골인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도 인기 있고 한국식 아파트까지 있다는 사연을 접하니 멀기만 했던 몽골이 가까운 느낌이 드네요. 중국 때문에 고통받는 몽골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룰 씨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지내셨으면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